다음 소식입니다. KT에 특혜로 입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6년 전 채용 당시에 아예 원서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최종 합격이었는데 김 의원은 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사팀에 원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딸이 정식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우리 딸애가 아직도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보관하고 있는 합격 통지 메일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KT 공개 채용에서 원서도 안 냈다는 의혹을 사정당국이 포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 씨의 딸이 당시 이력서는 물론 지원서 자체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딸이 당시 지방의 농구단 근무로 바빠서 다른 사람을 통해 직접 인사팀 직원에게 지원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KT 측에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력 인사의 자녀는 5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2차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KT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용을 부탁한 유력 인사가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은 전 현직 고위 임원들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논란의 대상인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불법 청탁과 부정 채용이 KT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임원들을 대거 수사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먼저 전 KT 사장인 A씨가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씨는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임원들이 청탁을 받은 뒤 인사를 담당한 김모 씨에게 지시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전 KT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실무자들이 특정인 지시를 받아 합격자 명단이 적힌 문서 등을 만든 걸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구속된 인사 담당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12년 당시 KT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유력 인사는 더 있습니다. 김 의원 딸 말고도 대학 교수 등의 자녀가 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채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이석채 전 회장 등의 소환 조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야당 의원들과 이낙연 총리 간의 설전이 꽤 긴 시간 벌어졌습니다. 짧게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5.18 유공자도 공훈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같은 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지금처럼 비밀에 두고 국민이 모르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로서는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은 다시 한번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이 차익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위법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위법 탈법이 있지 않는 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 사위의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이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정부 출자 펀드 공동 운영사로 선정된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생각은 없습니까? 이 총리는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차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 이벤트 효과가 이제 충분히 달성했죠.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무리 논쟁을 하더라도 전 나경원 대표님도 비례대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문제로 한국당과 여야 4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정부 질문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박순입니다.
이 앞서 대정부 질문 장면도 보셨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일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썩은 뿌리에 비유하면서 뽑아야 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좌파 야합에만 매달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좌파 독재 정권을 연장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며 이들 인맥이 사회 곳곳에 포진돼 혁신을 막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썩은 뿌리는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오전에 열린 한국당 기독교 모임에서도 낡은 좌파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당원들이 뭉쳐 낡은 좌파 이념에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취임 직후 봉하마을을 찾아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주차 한국당 지지율은 31.7%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친 표현에 동원한 대여 공세가 국회 갈등을 더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선거제 문제로 연일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또 조기 총선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심지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바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팩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의 총사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기 총선은 불가능합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제 사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무기명 투표에 붙입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고 사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석수로 따지고 보면 한국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세간에는 총사퇴로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다 사직하면 200석이 혹시 붕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의석이 113석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구가 96석이고 비례대표가 17석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다만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보궐선거는 어렵습니다. 예. 96석은 계속 빈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17석은 다음 후보들에게 자동 승계가 됩니다. 예. 2016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번까지 당선됐기 때문에 18번부터 17명이 다시 의원직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298명입니다. 300명에서 2명 비기 때문에. 네. 이 중에 96명이 빠지면 200석 이상은 하여간 수치상으로는 유지가 되는 거군요. 네. 202석이 되니까 200석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44명의 후보자가 모두 사퇴할 경우에 비례대표를 승계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200석이 붕괴됩니다. 그렇더라도 조기 총선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국회 해산 조항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 뭐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팩트체크하고 있는 것이 이거 뭐하러 팩트체크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어차피 총사퇴 하지도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세간에 더 많으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충돌할 때마다 국회에서 종종 나왔던 주장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987년에 민주화 이후에 세봤더니 총 26번 이런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여당이 주장한 건 한 번이었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 현재 야당이 여당일 때 비슷하게 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